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또 세금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 세금은 정말 핵심만 좀 다뤄볼 거고요. 순기능과 역기능 다 이야기를 할 건데 잘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레버리지 ETF도 좀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돈을 벌 수 있는 포인트가 더 좋은 환경에 노출이 되어져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다. 코인 거래소보다 더 괜찮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유동성이 좋고요. 그리고 거래소가 대부분 투명합니다. 네, 헤쳐먹을 수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 코인 거래소보다 안정적 법적인 부분이 더 명확하게 잘 되어져 있죠. 최근에도 어땠습니까?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서버 터졌을 때 여러분들 보상 받았나요? 못 받았죠.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래에 있는 활성화 빈도가 높다 보니까 내 물량을 다 넘겨주실 수 있는 만큼에 따른 환경적 요소가 다 갖추어져 있고 서버가 터졌던 형태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세금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세금은 이것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세금을 일단 2년 동안 내지 않고 매끄럽게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왜 하필 이런 레버리지 가지고 이제 양도세 250만 원 면제해 주면서 22% 세금을 내는데 이게 너무 아깝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2%도 내가 벌 수 있는 환경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거래소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레버리지 ETF가 내 확률상 좀 더 잘 맞다.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직업군에 있는 여유 시간 대비해서 고려를 했었을 때 수익률을 얘가 좀 더 좋았다. 얘가 나한테 내 적성에 좀 잘 맞는 그런 상품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원래 코인 거래소에서 좀 폼이 일정하게 잘 나왔고 성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난 이쪽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근데 대부분 제 구독자 균일하게 그리고 분포도가 생각보다 더 평균적으로 높게 수익률을 뽑아 가려고 하면 여전히 ETF 쪽이 더 낫다. 왜냐? 민코인에 이런 거는 진짜 도파민을 아주 많이 뽑아져 내지만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손실 범위가 거의 무슨 8, 90% 마이너스를 나중에 찍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얘는 일단은 기초자산이 비트코인 기반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어차피 하한선은 알트코인보다는 그렇게 많이 높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버텨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장 폐지를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기준 가이드를 되게 폐쇄적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어떠한 기준점으로 이걸 상장 폐지를 하는지 아닌지 이게 무분별하게 이제 진행을 한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 가상자산위원회가 만들어졌어도 지금 그러한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인데 이제 세금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신고를 하게 되면요, 일단 처음에는 기분이 좀 나쁠 수는 있어도 이 돈을 좀 좋게 해석을 해보면 유용하게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250만 원 하고 이제 플러스 22% 이상 돈을 냈어요. 양도세로. 그러면 그 양도세 가지고 이 돈을 만약에 10억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하면 2억 2천만 원 내고 그 다음에 7억 8천만 원 정도를 내가 가졌잖아요. 그럼 7억 8천만 원에 따른 측면에서 국세청이 아무런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네, 이 주식판의 ETF에서 만약에 양도세를 내고 만약에 집을 사든 뭘 하든 아무런 딴지를 걸지 않아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어차피 전산상에 이미 이 친구는 세금을 냈기 때문에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소득에 증명을 내세요 어쩌고 저쩌고 딴지를 걸고 그딴 게 없습니다. 왜냐?
얘가 어디에서 돈을 벌었는지에 따른 기준점이 명확하게 찍혀져 있잖아요. 이 녀석이 이 안에서 그냥 해서 돈 벌었네? 라는 게 찍혀져 있기 때문에 깔끔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금을 내면 이런 역으로 국세청 부분에서 이런 거 가지고 딴지 걸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코인 거래소에서 대부분 거래를 하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국세청이 뭐 자기도 실적을 좀 채워야 되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면 딴지를 거는 경우가 빈도가 더 많아진다라는 점이, 이런적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이 싫다보다는 내가 오히려 억울한 세금을 낼 수도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자라는 차원으로 보면 세금을 적정 범주 안에 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특히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좀 하다가 재팟이 딱 터지는 경우에 갑작스럽게 집을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네, 소명도 뭐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국내에서 만약 했다. 그러면 이제 요 차이를 어떻게 소명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세금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런 부스러기, 불편함 이런 걸 없애고자 이런 걸 좀 하셔라 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쪽은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1년간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익통산을 적절하게 잘 쓰다 보면은 충분히 세금 부분을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소득세, 배당 구간으로 22%와 15.4%가 나뉘어지는데, 이제 배당은 15.4, 그다음에 양도세는 22%인데 이 차이가 7%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 차이를 어떻게 잘 분배를 해서 뽑느냐에 따라서도 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을 만한 측면이 여전히 존재를 한다. 근데 이제 코인은 말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소신발언 하면 아마 2년 유예 이후에는 절대 해줄 확률은 매우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때를 부린다고 해도 명분과 논리가 없으면 계속해서 때 부린다고 해서 뭐 부모님이 뭐 장난감 안 사준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안 사주겠죠. 뭐 사주겠습니까? 안 사줍니다. 이게 현실 세계 부분이 내도 뭐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명분이 없으면, 논리적인 부분도 없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미국을 제외한 나라 지금 동향이 어떻습니까? 세금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세수 확보를 해서 불만이 많은 하위 계층부터 먼저 보조금 같은 걸 먼저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는 그런 재원적인 측면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한국 사회에 또 아주 중요한 또 전환 부분이 있죠. 4대 보험에 따른 고갈 비중도 이제 거의 코앞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세금을 내게 되면 이래저래 이제 신고 부분이 이제 태클 거는 부분도 좀 적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그리고 상품을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적성과 그리고 내 투자 성향과 그리고 내가 여기에 총 시간을 쏟아 부을 수 있을 만한 부분에서 어떤 게 좀 더 퍼포먼스가 더 좋았는지를 고려를 하시면서 택하시면 된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쪽은 이런 장단점이 존재를 하지만 세금을 안 내는 쪽은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정도로 오늘 내용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소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는데 이제 변동폭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쪽에서 거래하시면 되고요. 내 자산이 좀 어떻게 보면 일정하게 우상향이 되면서 적절하게 수익을 좀 내면서 미래를 좀 보고 싶다고 하면 레버리지 부분하고 여러 가지 것을 좀 섞으면서 하시면 이것도 나쁘지는 않는다. 단지 이제 코인 거래소 안에서도 이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계속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국세청이 딱 찝어가지고 이게 명확하게 정식적으로 돈을 벌었던 돈이라고 해도 딴지를 많이 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서 항상 나중에 수익화를 하셨을 때는, 특히 코인거래소에서는 이게 이제 내가 앞으로 부동산을 살 거냐 안 살 거냐, 내가 앞으로 자동차를 살 거냐 안 살 거냐, 앞으로 금을 살 거냐 안 살 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즉 물권 자산 부분으로 살 게 좀 있다라고 하면 그걸 내 근로소득 부분을 좀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벌었던 자산 대비를 고려를 해서 매입을 하시는 게 적절하다.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이제 거래소의 수익 부분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기록물을 잘 남겨 놓아서 나중에 또 뒤통수 맞을 수 있을 만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명을 잘 하셔서 잘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